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혹시 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새벽 3시, 불은 꺼져 있는데 잠은 오지 않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은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요. 분명 몸은 지쳤는데 마음은 멈추질 않고 휴대폰 화면을 켰다 껐다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 그냥 게으른 걸까? 아니면 우울증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의지가 약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둘은 비슷해 보여도 회복의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번아웃은 대개 너무 오래 버티다가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에 가깝고, 우울은 쉬어도 마음의 색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 가까울 수 있어요. 물론 두 가지가 함께 올 때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은 시간을 조금 되감아 보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아침 알람이 무섭게 느껴졌는지, 언제부터 좋아하던 일에도 아무 감정이 안 생겼는지, 언제부터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는지요. 지금 당신이 겪는 무기력은 단순한 나태함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스스로를 몰아붙이기 전에 먼저 아주 조심스럽게 구분해 볼게요. 나는 지친 걸까? 아니면 아픈 걸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회복은 무엇일까요? 배경과 맥락.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몸은 분명히 쉬고 싶은데 머릿속에서는 계속 조금만 더 해야 해, 여기서 멈추면 뒤처져 라는 말이 반복되는 경험이요. 그런데 막상 주말에 푹 잤다고 해서 마음이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이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좋아하던 일도 귀찮아지고 사람을 만나는 일마저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 번아웃인가? 아니면 우울증인가?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 질문이 어려운 이유는 두 상태가 겉으로는 정말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고 의욕이 떨어지고 예전만큼 웃지 못합니다. 하지만 배경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는 번아웃을 질병이라기보다 잘 관리되지 않은 만성 직장 스트레스에서 생기는 직업적 현상으로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일과 심리적으로 멀어지고 내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감각이 줄어드는 것. 반면 우울은 일뿐 아니라 삶 전체에 번질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는 우울이 최소 2주 이상,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나 흥미상실, 수면과 식욕 변화, 죄책감, 절망감, 죽음에 대한 생각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1974년 뉴욕 이스트빌리지의 세인트 마크스 무료 진료소로 가보겠습니다. 독일계 미국인 심리학자 허버트 프로이덴버거는 그곳에서 상담 봉사를 하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이던 사람들이 점점 무표정해지고 작은 부탁에도 날카롭게 반응하고 내가 뭘 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이덴버거는 이 상태를 스태프 번아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왜 계속 버텼을까요? 왜 힘들다고 말하기보다 더 열심히 하는 쪽을 선택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에게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정체성, 책임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한꺼번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2007년 4월 6일 미국의 언론인 아리아나 허핑턴의 집무실입니다. 허핑턴 포스트를 창업한 지 2년째 그는 성공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책상 앞에서 쓰러졌고 광대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것을 수면 부족과 탈진, 번아웃의 신호였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멈추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왜 그 순간까지 멈추지 못했을까요? 아마 성공하려면 나를 갈아 넣어야 한다는 믿음이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쉬면 불안하고, 거절하면 미안하고, 내 한계를 인정하면 약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반대로 2021년 프랑스 파리, 프랑스 오픈에서 오사카 나오미는 경기보다 자신의 정신건강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는 2018년 뉴욕 US 오픈 이후 우울과 불안을 겪어왔다고 밝혔고, 기자회견이 큰 불안을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번아웃과 우울의 경계가 왜 복잡한지 보여줍니다. 압박은 일의 현장에서 시작됐지만 고통은 삶 전체의 감각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이 싫어진 거면 번아웃, 사는 게 싫어진 거면 우울기라고 쉽게 나누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진단표를 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상태를 조금 더 정확히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특정한 일 앞에서만 무너지는지, 아니면 쉬는 날에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지, 잠을 자고 나면 조금 회복되는지, 아니면 회복감 자체가 사라졌는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오래가거나 일상 기능이 무너지고 있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이 스쳐간다면 혼자 판단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힘든 마음은 의지 부족의 증거가 아니라 지금 돌봄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훈 씨는 퇴사를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몇 달 동안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회사가 싫어진 거야? 이 일만 그만두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막상 휴가를 내고 알람도 끄고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조용한 월요일 아침이 왔는데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쉬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더 깊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좋아하던 커피 냄새도 귀찮고 친구가 보내온 웃긴 영상도 재미가 없고 점심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지훈 씨는 처음으로 당황합니다. 나 그냥 지친 게 아니었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 쉬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느낌. 해야 할 일이 없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텅 빈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반전은 번아웃은 주로 무언가에 너무 오래 소진된 상태에서 시작되지만 우울은 때때로 그 무언가가 사라진 뒤에도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번아웃은 대개 일, 관계, 돌봄, 공부처럼 특정한 압박의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울은 방향을 잃고 삶 전체로 번질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수현 씨입니다. 수현 씨는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씩씩했어요. 메신저 답장도 빠르고 회의록도 정리하고 주변 사람들 고민도 잘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집 문을 닫는 순간 몸에서 배터리가 빠져나간 것처럼 주저앉았습니다. 씻는 것도 미루고 불 꺼진 방에서 휴대폰만 넘기다가 새벽이 됐어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수현 씨는 주말에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바다 앞에서도 계속 회사 생각만 났어요. 다음 주 보고서, 팀장의 표정, 밀린 메일. 놀라운 건 바다가 싫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수현 씨는 아직 아름다운 걸 알아볼 수 있었어요. 다만 그 아름다움에 닿을 힘이 없었던 겁니다. 이 경우는 번아웃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너무 오래 버티느라 감정까지 꺼내 쓸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인 거죠. 그래서 환경을 조정하고 업무량을 줄이고 회복 시간을 실제로 확보하면 조금씩 감각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해요. 번아웃이 오래 방치되면 우울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나는 약해서 그래가 아니라 내 시스템이 과부하였구나 라고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조금 다릅니다. 미나 씨는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옷장을 열어놓고 한참을 서 있다가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아. 그 문장이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혔습니다. 회사가 힘든 건 맞았지만 이상하게 주말에도 휴가 중에도 가족과 있어도 똑같이 무거웠습니다. 더 무서웠던 건 자신을 탓하는 생각이 점점 커졌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지? 그 순간 미나 씨에게 필요했던 건 더 독한 의지도, 더 완벽한 계획표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말해주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혼자 견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차이가 있습니다. 번아웃은 더는 못하겠어 제 가깝고 우울은 나는 안 될 것 같아로 번질 수 있습니다. 번아웃은 특정 역할에서 멀어지면 숨통이 트이기도 하지만 우울은 나 자신과 삶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둘은 칼로 자르듯 나뉘지 않습니다. 겹칠 수 있고 번아웃 속에 우울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질문은 나는 번아웃이야, 우울이야. 를 완벽히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쉬면 조금이라도 돌아오는가? 즐겁던 것들이 아직 희미하게라도 느껴지는가? 나 자신을 심하게 비난하는 생각이 반복되는가? 잠, 식사, 집중, 일상이 무너진 지 얼마나 되었는가? 그리고 만약 무기력과 절망감이 오래가거나 일상이 유지되지 않거나 나를 해치고 싶다는 생각이 스친다면 그건 참는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이 게으른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너무 오래 긴장한 몸이 멈춰달라고 말하는 중일 수 있고 어쩌면 마음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깊이까지 내려간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몰아붙이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상태를 살피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은 낙인이 아니라 지도입니다. 내가 어디쯤 있는지 알아야 다음 발걸음을 덜 무섭게 내디딜 수 있으니까요. 클라이맥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옵니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약해서도 아니고 게을러져서도 아니고 마음이 망가져서 끝난 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회복이 필요한 상태를 계속 노력 부족으로 해석해왔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쉬는 날인데도 마음이 안 쉽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계속 생각이 돌아가요. 내일 또 어떻게 하지? 나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버티는데 나만 왜 이럴까? 그런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당신이 나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오래전부터 보내던 신호를 이제야 크게 듣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번아웃과 우울의 차이는 여기서 선명해집니다. 번아웃은 대개 어떤 역할, 어떤 일, 어떤 환경을 떠올릴 때 에너지가 급격히 꺼집니다. 회사 메신저 알림, 미뤄둔 업무, 반복되는 책임, 끝나지 않는 돌봄, 성과 압박. 그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고 피하고 싶고 예전처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서 잠시 떨어졌을 때 아주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거나 좋아하던 것에 대한 감각이 돌아온다면 번아웃의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우울은 조금 다르게 옵니다. 특정한 일만 힘든 게 아니라 삶 전체에 색이 빠지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쉬어도 회복되지 않고 좋아하던 것도 더 이상 좋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건 나는 지쳤다를 넘어선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으로 내려갈 때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휴가를 내거나 잠을 많이 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상담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번아웃인 줄 알았어요. 퇴사만 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는 정말 퇴사를 했고 한 달을 쉬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살 것 같았대요. 알람이 울리지 않는 아침, 아무도 찾지 않는 오후.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더 무너졌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는데도 침대에서 일어나기 어려웠고 좋아하던 음악도 소음처럼 들렸고 친구의 연락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일이 힘든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나 자신을 너무 오래 미워하고 있었구나.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우울증인 것 같아요. 아무 의욕이 없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따라가 보니 주말 오후까지는 조금 괜찮았습니다. 산책도 할 수 있었고 아이스크림 맛도 느껴졌고 가족과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저녁 6시만 되면 가슴이 조여오고 월요일 아침을 생각하면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경우 핵심은 마음 전체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특정 환경이 그 사람의 회복력을 계속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번아웃일까, 우울일까? 를 혼자 정확히 맞히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언제 조금 살아나는가? 그리고 나는 언제 완전히 꺼지는가? 오늘부터 아주 작게 확인해 보세요. 일주일만 기록해도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몸이 무거워지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텅 비는지, 어떤 일을 떠올릴 때 심장이 빨라지는지, 반대로 무엇을 할 때 아주 잠깐이라도 숨이 쉬어지는지요. 이 기록은 당신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당신을 구하기 위한 지도입니다. 그리고 만약 모든 것이 의미 없고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반복된다면 그건 혼자 버틸 문제가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지금 상태를 말하고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건 무너졌다는 뜻이 아니라 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붙잡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결국 진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 버텼다는 것. 지금부터는 버티는 방식이 아니라
회복하는 방식을 배워도 됩니다. 마무리.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 쉬고 있는데도 쉬는 것 같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몸이 먼저 무거워지는 느낌. 예전엔 좋아하던 것들도 이상하게 시큰둥하고 내가 게을러진 건지 약해진 건지 자꾸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되는 마음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번아웃과 우울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번아웃은 대체로 특정 일이나 역할에서 에너지가 고갈되는 데서 시작되고 우울은 삶 전체에 색이 옅어지는 방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바로 할 수 있는 건 억지로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조금 더 다정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무엇에서 멀어지면 조금 숨이 쉬어지는지, 쉬어도 회복감이 전혀 없는 시간이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식사, 수면, 산책 같은 아주 작은 회복부터 다시 붙잡아도 됩니다. 만약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일상이 무너질 만큼 오래 지속된다면 혼자 버티지 말고 가까운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꼭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감정 기복이 심할 때 나를 탓하지 않고 하루를 정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댓글로 나는 쉬면 조금 나아지는 편인지, 쉬어도 아무 느낌이 없는 편인지 알려주세요. 이 밤에 마음을 천천히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날줄시줄 구독하고 다음 상담도 함께 해주세요. 한국상담심리학회 https://크르크퍼 국가정신건강정보 포털 https://www 멘탈헬스 AP 사이칼러지 토픽스 https://www org 토픽스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관계, 점검 체크리스트 링크를 함께 남겨두겠습니다. 지금 관계가 반복해서 힘들다면 저장해두고 대화 전 다시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회복 루틴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